안녕하십니까. 한국사 강사 박정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 뵙지는 못하고 유튜브로 통해서 한국사 강의를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하는 강의는요, 지폐 속에서 문화재 찾기와 인물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왜 하필 돈이라고 할까요? 돈은요, 내가 가지고 있다가 흩어지고 흩어져 있다가 다시 모이는, 왔다가 오는 돈, 한 바퀴 돌아서 오는 원, 한 바퀴 돌아서 오는 환이라고 해서 돌고 돌아서 돈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돈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학자들은 의견이 분분하다고 합니다. 먼저 보이는 이 지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의 혼란한 나라를 보여주는 지도인데요. 각각의 나라에서는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 동전이 제작됩니다. 첫 번째 보이는 이 동전은요, 조나라에서 사용됐던 포전이라고 하는 화폐고요. 두 번째 보이는 이 동전은 제나라에서 보이는 명도전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밝게 빛나는 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명도전은요, 우리나라의 고조선에서 가장 먼저 발견되는 돈이라고도 합니다. 초나라에서 사용되는 동전은요, 조개 껍질과 같은 비슷하게 해서 동패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이 혼란한 나라를 진나라의 진시황제가 통일하는 과정에서 화폐 통일을 합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 보이는 둥근 모양의 가운데에 네모나게 뚫려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엽전이라고도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중국에서는 최초로 만들어지는 발량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국의 지폐, 중국의 화폐에서 보면 그 나라의 사상도 보이는데요. 하필이면 왜 둥글고 가운데에 네모나게 뚫려 있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냐면, 천원지방이라고 해서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 해서 우주의 이치와 만물이 하나롭게 조화롭게 이루어진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옆에 있는 일본의 화폐는 무엇일까요? 일본은요, 고대사, 중세사, 근대사 중에서 자기 민족이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 근대사의 인물들을 주로 지폐 속에 다루고 있는데요. 1000엔, 5000엔, 만엔짜리에는 근대의 선구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집어넣었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요? 근대사에 대한. 그러면 서양에 가보면요, 서양의 동전에는 그 나라의 위대한 왕과 혹은 신에 대한 얼굴을 제작을 했는데요. 로마의 동전에는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넣은 이야기는 그때 당시에는 언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다스리고 있는 내 나라의 백성들은 나의 얼굴을 통해서 내가 통치한다, 강하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동전에다가 그 나라의 황제의 얼굴을 넣었던 경우도 다반사였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나라의 동전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보통 삼국시대에서 상업이 발달하면서 물물 교환과 물품 화폐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물품 화폐의 단점은 하나의 가치와 하나의 가치를 이어줄 수 없다라는 게 단점입니다. 그렇다면 그럼 이거의 가치를 이어주기 위해서 만드는 게 바로 동전인데요. 고려 성종 15년 996년에 최초로 우리나라의 동전이 만들어집니다. 동전의 이름은 건, 원, 중, 보라고 해서 만들어진 화폐인데, 당시의 고려의 이 지폐가, 화폐가 널리 융통되었을까요? 융통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동전 같은 경우는 하나의 쇳덩어리라고 생각했던 사상들의 생각이 많기 때문에 널리 보급되지는 못했고요. 잠시 중단되었다가 고려 후기 때 다시 발달하는 엽전이 등장합니다. 조선시대 때 활발하게 유통되었던 동전이 있습니다. 상, 평, 통, 보라고 하는 엽전 모양의 동전이지요. 물론 이 동전은 조선 전기에 발행되었으나 널리 유통되지 못하고
임진왜란, 병자호란이 끝나고 나서 농촌의 경제 화폐가 발달하면서 함께 유통이 되는 동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중국의 반량정과 함께 모양이 비슷한 천원 지방을 하고 있으며 가운데 구멍에 끈을 엮어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엽전 꾸러미로 많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조선시대 때는 동전과 함께 종이 지폐를 만들려고 시도는 하였습니다. 고려 말 공량왕 때 중국의 원나라의 화폐를 통틀어서 고려에도 종이 지폐를 만들려고 하였으나 실패했고요. 1402년 태종 이방원 때도 저화라는 종이 지폐를 만들려고 하였으나 유통되지는 못했습니다. 조선에서 가장 오래된 최초의 종이 지폐라고 하는 이 지폐는요, 고종 황제 때 화폐 개혁을 통해서 만들어진 지폐인데요. 호조 태왕권이라고 합니다. 호조는 동전을 발행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 바꾼다. 기존의 상평 통보와 지금 현재 만들어진 종이와 바꾸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지폐는 끝끝내 발행하지 못하게 되었고요. 이 지폐를 찍어내는 목판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원본은 6.25 전쟁 당시에 미군에 의해서 미국으로 불법 반출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끈질긴 국제 수사 공제에 의해서 국내로 최초로 문화재를 환수했던 아주 뜻깊은 우리 문화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혹시 서울 경복궁을 가시게 되면 고궁박물관에 가보십시오. 고궁박물관에 가면 이 문화재가 지금 전시되어 있는데 지나가는 길에 꼭 한번 보고 의미를 한번 부여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종 황제 때 지폐는 물론 발행되지 못했지만 동전은 새롭게 만들어졌는데요. 바로 백동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보면은 여기 가운데에는 지금 네모난 것이 구멍이 뚫려져 있지 않는 막혀있는 부분으로 발행되었는데, 이 동전이 1905년 러일 전쟁이 끝나고 일본이 우리 한반도를 지배하는 과정에서 경제를 통합하기 위해서 바로 만들어진 화폐 정리 사업에서 사라지는 동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일본의 지폐를 한국에, 조선에 많이 뿌리게 되는데, 그 지폐는 바로 이런 모양의 지폐입니다. 조선 제일은행권이라고 하는 지폐 있는데요. 인물을 보면 제일은행의 바로 그 은행장의 얼굴을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불리는 것은 동전 원이라고 하는데요. 1960년대 살아하셨던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환이라고도 많이 불렸던 걸로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1911년에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 우리의 동전을 원으로 했다가 광복을 맞이한 이승만 대통령 때는 다시 환으로 바꾸었고, 박정희 대통령 때 정권을 잡으면서 화폐 개혁을 통해서 다시 원이라고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돈은 원이라는 통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폐 속의 인물을 보았다면 지폐 속의 문화재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원짜리 지폐의 이황 선생님의 뒤에 있는 이 건물은요, 성균관 명륜당이라고 하는데요. 조선시대 때의 최고의 학자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교육기관이며, 명륜당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과 함께 토론이 이루어졌던 곳이라고 볼 수 있으며, 뒤에 있는 꽃이 하나가 보이는데요. 이 꽃은 매화입니다. 태계 이황 선생님은 매화를 굉장히 좋아해서 도산서원 앞들에도 매화를 심어 놓고 매일매일 관심 있게 키웠다고 합니다. 1000원짜리 지폐 뒷면을 보면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조선 후기 때 겸재 정선 스님께서 그린 산수화로 개상정거도라고 합니다. 자세히 보면 이 산수의 가운데에 하나의 집이 있는데, 이 집은 아마 이황 선생님이 도산서원을 만들기 전 개상서원이라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고 있으면 가운데에 누군가의 인물이 앉아서 글을 읽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사람들은 아마 이분이 이황 선생님이지 않을까 추측도 한다고 합니다. 조선 후기의 정선이 그린 이 그림은 중국풍의 화풍에서 한국의 화풍으로 전환시키는 가장 훌륭한 미술가로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5천원짜리 지폐의 이희 선생님의 뒤에 배경을 보면 검은 대나무가 있고요. 검은 대나무 앞에는 건물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희 선생님이 이곳에 머물렀다 해서 오죽헌이라고 합니다. 강릉에 가면 오죽헌 많이 가보셨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뒤에 있는 이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은요, 초충도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풀과 벌레를 그린 그림입니다. 누구의 작품이냐면 이희 선생님의 어머니인 심사임당 신씨의 그림인데요. 모두 8가지의 폭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보이는 이거는 수박이고 수박 밑에 여치가 있으며 희미하게 보이는 이 꽃은 맨드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심사임당이 남긴 초충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수박과 들쥐, 원추리와 개구리, 가지와 방아개비, 산차조기와 사마귀, 맨드라미와 새똥벌레, 어숭이와 개구리 그림을 그려놓았습니다. 1화에서는 이 그림을 그리고 말리기 위해서 마당에 열었다고 하는데 닭들이 와서 쪼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림을 너무 잘 그렸다라는 하나의 일화로도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세종대왕님이 있는 이 그림의 뒤편에는 그림과 함께 글이 적혀 있는데요. 그림 뒤에 있는 이 글은요, 최초로 한글로 만들어진 책입니다. 바로 용비어천가라고 해서 조선 왕조 이성계가 고려를 멸망시키지 않고 고려를 이어가서 조선을 창업했다라는 당위성과 함께 만든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에 보면 우리 세종대왕의 뒤편에 보면 이런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은 1월 5개의 산 오봉도라고 하여서 1월 오봉도인데요. 1월 오봉도는 임금님이 계시지 않아도 절을 해야 하는, 즉 다시 말하면 임금님을 상징하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낮과 밤 언제든지 백성들을 굽어 살피는 모습과 함께 폭포와 바로 이 폭포에 있는 모든 자비가 온 국토에 흐른다라는 의미와 함께 소나무 2개가 있는데요. 붉은 소나무, 적송이라고 합니다. 적송은 우리나라에서만 생산되는 자생되는 소나무로서 희귀한 소나무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원짜리 뒷면에 보면 이런 전문 과학적 기구가 있는데요. 조선 전기에 만들었던 혼천이, 그 다음에 현재의 광학 만원경 2개가 있는데 15세기에 때 만들어진 혼천이와 21세기에 만들어진 만원경이 동시에 하늘을 우러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전문의 지식이 넓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뒤에 보면 희미하게 보이는 이 점들이 있는데요. 이 점들은 고려 말 이성계에 의해서 다시 제작되는 돌에 새겨져 있는 하늘의 별자리라고 봅니다. 고구려의 전문도의 바탕으로 새겨진 돌인데요. 자, 이 돌에 보면은 하늘을 12등분으로 하여 우리가 지표면에서 보이는 별자리를 다 새겨 놓았을 정도로 아주 위대한 별자리인데 총 1464개의 별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때는 이 전상열차 분야 지도를 중국에서 우리한테 전해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물론 중국에서 바라보는 별자리 위치와 우리나라에서 바라보는 별자리 위치는 각각 위치가 다를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제작된 별자리는 모양이 다 일정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전상열차 분야 지도의 별의 모양은 모두 6가지 등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가장 큰 동그라미는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1등승별, 작은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는 6등성으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천문의 과학의 발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1464개의 별과 함께 해와 달, 그 다음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까지의 위치가 달려져 있으며 위치에 따라서 절기를 표현함에 따라서 농사와 함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통치할 수 있는 하나의 사상도 담겨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옆에 보이는 이 흰 모양은 바로 은하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하수도 이렇게 세밀하게 점으로서 표현함에 따라서 별자리를 더욱더 연구할 수 있었던 큰 목적도 함께 달구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만안경에 있는 이거는 영천에 가면 있는데요. 물론 현재 있는 이게 동전 속에 화폐 속에 굳이 들어갈 이유가 있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지만 현재에서의 전문도 기술력도 예전의 기술력과 함께 동반 상승한다는 의미로 현재의 이 만안경을 넣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5만 원 지폐권 안에는 어떤 문화재가 들어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만 원짜리에는 문화재보다 그림이 많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보이는 심사임당 뒤편에 보이는 이것은 포도도라고 합니다. 어느 날 심사임당이 잔치집에 갔었습니다. 누군가가 치마를 빌려 입고 왔는데 그 치마에 오물이 묻어 있는 것을 보고 심사임당은 그 오물이 묻어 있는 치마에다가 포도를 그렸다고 합니다. 실감나는 그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5만 원짜리 뒤편에 보면은 산수화가 수목화가 그려져 있는데요. 이정의 풍족화가 그려져 있는데 바람이 불어서 대나무가 흔들리는 모습과 함께 이 몽룡에 의해서 만들어진 월매도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매화가 꽃이 피기 전, 꽃이 몽골이가 조금씩 필랑말랑하는 이러한 그림과 함께 뒤에 보면 둥근 달이 떠 있는 모습이지요. 조선시대의 4대 부들에 의해서 많이 그려져 있는 사군자를 엿볼 수 있는데 이런 그림 또한 우리 선비들의 고든 정신을 일깨워서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색종이 하나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종이의 끝에 모서리와 모서리를 맞춰서 반을 접었습니다. 펼쳐서 돌린 다음에 다시 모서리와 모서리를 맞추어서 한 번 더 반으로 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접어서 펼치면 대각선의 선이 X자로 이렇게 보일 거예요. 보이면 끝에 있는 이 꼭지점을 가운데에 있는 꼭지점을 맞추어서 한 번 더 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오리 모양, 다이아몬드 모양이 나오죠. 자, 이 모양을 그대로 아래에서 위로 뒤집어 놓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지금 다이아몬드가 되었죠. 그러면 이 상태에 있는 끝에 있는 모서리에 있는 것을 가장 위에 있는 선 가운데로 올려서 다시 한 번 더 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은 다음에 다시 왼쪽에서 뒤로 돌리면 이런 모양의 색종이 모습이 보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삼각형의 모양을 다시 위로 올리면 이러한 모습이 되겠죠. 그리고 아래에 있는 접혀져 있는 부분을 끌어다가 앞으로 펼쳐서 가운데에 있는 선과 바로 아래에 있는 선을 두고 위로 한 단계 올려서 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혀 있는 이 상태에서 조그만 아주 작은 삼각형 모양을 만들고
이 만든 모양을 다시 뒤로 접은 다음 끝에 있는 모서리를 가운데에 있는 꼭지점으로 향해서 접어서 모아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양쪽에 있는 날개 부분이 이렇게 접히게 되겠지요. 접혀 있는 이 부분을 아까 우리 마지막 작은 삼각형을 접어 놓았던 이 부분을 덮어서 안으로 넣으면 종이 지폐가 완성됩니다. 종이 지폐가 이렇게 완성이 되면 이 종이 지폐에 만원짜리나 5천원짜리나 1,000원짜리를 접어서 종이 지폐 안에 넣고 닫아서 사랑스러운 손자와 손녀가 오면 용돈으로 주는 거는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동전, 화폐, 지갑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폐 속의 문화재 찾기를 해보았는데요. 화폐의 역사, 지폐 속의 인물 이야기, 지폐 속의 문화재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의 지폐의 기능에서 벗어나서 우리나라의 민족성과 우리나라의 문화성, 우리나라의 사회성, 우리나라의 경제사성, 우리나라의 문화재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종이라고 지폐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이 힘드시죠? 자녀들도 보지 못하고 이쁜 손자, 손녀도 보지 못하지만 전화로 우리 자녀한테, 우리 손자한테 지폐 속의 문화재와 지폐 속의 인물을 설명해 주시는 멋진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한국사 강사 박정리였습니다. Oh